2025년 7월, 이제 첫 기후 공시 마감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실무자분들이 뭐부터 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귀한 자료죠. 2025년 7월 첫 공시 대비 12개월 완벽 준비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기후 공시 준비의 핵심,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규제 대응을 넘어서요, 이걸 지속 가능성 향상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가 특히 이제 처음 공시를 하시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걸 넘어서 기업 체질 자체를 개선하고 또 미래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역시 우리 회사 현황 파악부터겠죠? 자료에 보니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던데 조직, 데이터, 또 정책 및 목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점검하게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ESG 전담 조직이 있나, 온실가스 배출량 이거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나, 이런 질문들이죠. 정확합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초급인지 중급인지 아니면 고급 수준인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좀 초급 수준이다 이러면 수준별로 전략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내부 영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담 조직을 꾸리고 또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와, 자료에 보니까 12개월 계획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2024년 4분기부터 시작하던데 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핵심 흐름을 좀 따라가 볼까요? 네. 그 계획의 핵심을 보면요. 일단 첫 3개월, 그러니까 24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기반 다지기에 집중합니다. 전담팀 꾸리고 현재 우리 배출량이 어떤지, 특히 스코프 1, 2 중심으로요. 직접 배출이랑 에너지 사용 관련 간접 배출 현황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체계랑 IT 시스템 밑그림도 그리고 관련 내부 정책이나 거버넌스, 그러니까 의사결정 체계도 이때 세우는 거죠. 기반 다지기, 스코프 1, 2 중심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코프 3요. 공급망 같은 기차 간접 배출인데 이게 당장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2026년부터 해당될 수 있는데 네네. 이걸 미리 중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현명하다 이걸 넘어서 나중에 투자자나 고객들이 요구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2025년 1분기, 내년 초는 이제 실행하고 완성하는 단계네요. 2024년 배출량 데이터 확정하고, 기후변화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시 보고서의 핵심 섹션들, 지배 구조라든지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부 검토는 물론이고요.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검증이 필수군요. 네, 이 검증 결과가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여주고 또 최종 제출 후에 이해관계자들이랑 소통할 때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특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물류나 운송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업종만의 좀 특별한 준비 사항 같은 것도 강조되어 있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물류, 운송업에 계신다면요. 특히 그 차량별 연료 소비량, 운행거리, 그리고 화물 적재율이나 공차율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물류센터 에너지 사용량, 이런 핵심 데이터를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바로 탄소 배출량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렇군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또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배출가스 규제 강화 같은 이런 업종 특화된 위험 요인도 잘 분석해야 하고요. 반대로 기회도 있겠죠? 전기 상용차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AI 같은 걸로 운송을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스코프 3 감축을 도와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도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성공적인 공시를 위한 팁 같은 것도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자료에서 지적하는 주요 실수들을 보면요. 첫째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좀 소홀한 경우, 그러니까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리고 기후 정보랑 재무 정보랑 이게 딱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계성이 부족한 거죠.
또 하나는 방법론을 적용할 때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해마다 다른 방식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요 실수로 꼽힙니다. 아, 그런 실수들이 결국 보고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겠네요. 맞습니다. 신뢰도 문제도 있고 잘못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명확한 내부 절차를 만들고 재무팀이랑 정말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투명하게 문서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공적인 공시를 위한 핵심 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 공시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정보가 그들에게 중요할까? 이걸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검증으로 신뢰도를 높이고요.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25년 기후공시, 이게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걸 넘어서 우리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초기 시스템 구축이나 연간 운영에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죠. 자료에서도 초기 구축에 한 4억에서 10억, 또 연간 운영에 2억에서 4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네,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부담을 줄여나갈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용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 이게 핵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조직은 이 기후공시 의무화를 그저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만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인식의 전환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